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게 될 챕터 4 도형의 이동이에요. 말 그대로 이동이에요. 이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동은 두 가지 방법. 평행 이동이 있고요. 평행 이동 말 그대로 x축방으로 질질 끌고 가요. 이렇게 원이 있다 칩시다. 그죠? 이걸 x축방으로 이만큼 끌고 가요. y축방으로 이만큼 끌고 가요. 그러면 모양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모양은 안 바뀌어요. 위치만 바뀔 뿐이지. 그죠? 그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움직이는 걸 뭐라고 부르고요? 평행이동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죠? 대칭이동은 뭐겠어요? 와, 여기 원이 이렇게 잘 떠 있었는데. 그죠? 이 원을 어떻게 해요? y축을 기준으로 대칭. 대칭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라고요? 접어서 겹칠 때가 대칭이에요. 그죠? 그럼 y축의 대칭, 그렇게 얘기하면 y축을 기준으로 접어서 겹쳐요.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그죠? 그럼 일어나는 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어머나 같아질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이동을 뭐라고 불러요? 대칭 이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X축 이동, Y축 이동은 솔직히 초딩 때부터 봐오던 거거든요. 접어서 겹쳐요. 대칭 이상이라는 이미 봤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솔직히 나오긴 한다. 원점 대칭, 그죠? 그죠? 원점 대칭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 대칭도 있어요. 이 원을 어떻게 여기 이렇게 직선이 하나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죠? 좌표표면상에 요거 계속 좌표표면상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에 대해서 요 원을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있어요? 네.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요 어떤 직선 y ax 뿔비가 날아가고 있었고요.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요 직선 기준으로 접어서 겹친 거 맞잖아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동, 도형의 이동이라고 얘기했던 건 두 가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이걸 보게 될 겁니다. 보겠죠? 하벨레시 말이 자꾸요. 솔직히 이해하면 끝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이해한 이후에 그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덜 적어요. 상대적으로. 자, 평행이동이에요.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 들고 질질 끌고 가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행이동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하고 취급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근데 그 달라지는 이유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솔직히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해하면 그러네, 진짜로 그렇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자, 여기 좌표표면상에 예를 들어서 여기 2하고 3이 이렇게 떠 있다 칩시다. 그죠? 그죠? 그걸 x축방으로 얼마만큼? 뭐 4만큼 밀었고요. y축방으로 3만큼 밀었다 치자. 그죠? 그럼 좌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2를 기준으로 4만큼 밀었으니까 여긴 6이 돼 있을 테고요. 그죠? 원래 3이었는데 3만큼 밀었으니까 6이 돼 있을 거야.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어떤 점을 x축방으로 a만큼 움직이고 어떤 점을 y축방으로 b만큼 움직이면은 부호를 그대로 유지해서 더해버리고 그대로 유지해서 더해버리면 돼요. 그죠? 3만큼 움직이면 더하기 3 하면 되고요. 4만큼 움직이면 4만큼 더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점의 이동일 때는 부호가 그대로. 부호가 그대로. 뭐 당연한 걸 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한 걸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호가 그대로. 여기까지 맞아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볼 거예요. 이번에는 점의 이동이 아니고 도형의 이동이래요. 그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사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였다 칩시다. 중심이 어디에 찍히고요? 평방에 찍히고요. 그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짜리? 2짜리 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새끼를 이동할 거예요. x 마투의 제곱 플러스 y 뿔 2의 제곱 이퀄 4. 자, 이 원은 어떤 원이죠? 이거는 중심이 빵빵, 반지름이 2짜리 원. 그죠? 이거는 중심이 2닷 마이, 반지름이 얼마? 2짜리 원이에요. 그죠? 그죠?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합시다. x축방으로 얼마만큼 밀었죠? 이만큼 밀었죠. 이 도형을 x축방으로 이만큼 이동, y축방으로 마투만큼 이동했어. 그죠? 그랬더니 식은 어떻게 바뀌었어? x축방으로 플러스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달고 왔어. 그죠? 그죠? x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x 대신에 x 마이가 들어와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죠? 여기 빵빵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y축방으로 얼마 민 거야? 실질적으로는 y축방으로 마이만큼 민 거야. 그죠? 중심좌표 빵빵이 2의 마토로 갔으니까. 그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자, 여기 한번 그려드릴게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었던 원인데, 그죠?
x축으로 이만큼, y축방으로 마이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죠? x축방으로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 이만큼.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 y의 부호는 반대로 뿔2가 됐고요. x의 부호는 반대로 마2가 됐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점의 이동이나 도형의 이동을 했을 때 수식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를 관찰하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그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도형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상황들을 좌표평면으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 만약에 도형의 이동이라면 어떻게 바뀌더라? 도형의 이동이라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고 정리를 하게 돼요. 생각보다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주제고요.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행이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끝나. 나머지는 그냥 수식 정리하는 장난질밖에 안 남아요. 점의 이동일 때는 어떻게 돼요? 보다시피 부호가 그대로야. x축방으로 a만큼 일면 플러스 a, y축으로 b만큼 일면 플러스 b.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형의 이동일 때는 와, x축으로 분명히 a만큼 밀었는데 부호를 반대로 물고 가게 되고요. b만큼 물었는데 부호를 반대로 물고 x 대신에 x마 a, y 대신에 y마 b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상황을. 알겠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끝이에요. 자, 유도 상황 따위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x축방으로 4만큼, y축방으로 마이만큼 이렇게 되고요. x축방으로 4만큼 6, y축으로 마이만큼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점의 이동일 때는 그대로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움직인다. 점을 점의 이동으로 줬어요. 그죠? 점을 점의 이동. x가 x마일 되면 x축방으로 얼마만큼? 마 1만큼. 그죠? y가 y뿔호가 되려면은 y축 방향으로는 뿔 5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야. 그죠? y가 y뿔호 됐고 x가 x마일 됐으면 x방으로 마일만큼 이동, y축방으로 프로만큼 이동. 헷갈린다고요? 취급이 완벽하게 반대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점의 이동을 줬냐 도형의 이동의 이동을 줬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구조들이 생겨요. 완전히 반대 답을 쓰게 될 거고요. 헷갈리면. 그죠? 자, 지금 뭘 줬어요? 점과 점의 이동. 그죠? 그럼 이거는 실제 이동은 x축방으로 마일만큼, 실제 이동은 y축방으로 뿔호만큼이에요. 그죠? 그럼 끝났죠? 마4에 7이고요. 얼마? 마5에 뿔2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고요? 도형을 x축방으로 3만큼. 자, x축방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방으로 얼마만큼? 마2만큼. 그죠? 자, 그런데 이것도 도형이고 이것도 도형이야. 그죠? 근데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반대로. x축방으로 3만큼 갔어요. 그럼 x 마3. x 대신에. 그죠? 2는 그대로. y 대신에 뭐가 와야 되고요? y축방으로 y 뿔 2가 와야 되고요. y 대신에. 그리고 마2 이퀄 0.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의 마3의 제곱일 거고 x 대신에 x 마3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얼마? y 뿔 2의 제곱 이퀄 9. 반지름은 변할 일은 없으니까 평행이동했다고 반지름이 변하진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끝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던져졌어요. 평행이동 x 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점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이에요? 중계 이게? 이건 점이에요. 점의 이동을 준 거예요. 그냥 좌표잖아요. 그죠? x 닷 y가 x 마욕. 그럼 이건 어떻게 x축방으로 얼마만큼 이동? 마욕만큼 이동.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 뿔 4만큼 이동이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만약에 도형의 이동일 때는 여기 함수 기호 f를 써줘요. 그럼 이건 뭐야? 도형의 이동이 돼버려요. 그러면 실제 이동이 반대였다는 얘기죠. 만약에 FF가 들어갔으면 X축방으로 뿔 6만큼일 거고요. Y축방으로 마4만큼일 거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게임은 끝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지금은 점의 이동 줬고요. 실제 이동은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X 대신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X 뿔 6이죠. 그죠? X 뿔 6이니까 마사 X 뿔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플러스 여기도 y 마사 들어가야 되니까 마사의 뿔이니까 y마 3의 제곱 될 거고 이퀄 25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도형, 모든 함수들은 다 동일한 원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y 대신에 y마 4 이퀄 얼마? x 대신에 x 뿔 6 들어가게 되고 제곱이고 뿔 3이죠. 끝납니다. 그죠? 이렇게? 네? 방금 전까지 끄떡끄떡 해놓고 또 이러면 어때요? 여기도 몰라요 그러면? 네, 그럼 여기서 얘기를 하지. 그럼 이거 모르면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모른다는 얘기고. 이건 아는데 이걸 모른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똑같은 문제인데 표현의 방식만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얘를 아는데 얘들 몰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 해석해가지고 점의 이동 x축방으로 마형만큼 그럼 x축방으로 얼마만큼 x축방으로 마형만큼 이동. 그래서 뿔육으로 바뀐 것 뿐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이거 잠깐만요. 거꾸로 써놨나 혹시? y축방으로 마사만큼 이동이죠. 뿔사만큼 이동이니까 함수에서는 마사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 이동이 어떻게 됐다고요? x축방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고요? x축방으로 마용만큼 이동했다고요. 그죠? 점의 이동이니까 준 거는 y축방으로 얼마만큼? 뿔사만큼. 점이 x가 x마요로 갔더니 x축방으로 마용만큼, y가 y뿔사로 갔어 y축방으로 플러스만큼. 점의 이동이니까. 네. 근데 도형의 이동에서는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x 대신에 x 뿔6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뿔 6에서 마사니까 x 대신에 x 뿔 6 마사, 그럼 x 뿔 2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다 했던 짓이잖아요. 여기서 다 했던 짓. 그죠? 여기도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y 마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y 마사의 뿔 1이니까 마삼 제곱 될 거고요. 근데 다 그래. 이게 미루어서 판단하는 게 잘 안 돼. 여자애들은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하나의 원칙이 정해졌을 때 그 원칙은 그냥 적용이 되는 거라고 믿는 걸 잘 못해. 이상하게 그래 보면은. 이상하게. 이게 태어날 때부터 구조의 차이가 이게 좀 있기는 해요. 남자하고 여자가. 네 잘못 아니야?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요? 알아들었어요? 가도 돼요? 네, 갑시다. 출발할게요.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점의 이동이냐 아니면은 도형의 이동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게임은 끝나요. 평행 이동 이게 이렇게 됐대요. 이게 점 좋네, 그죠? 그러면 x축방으로. 그래서 전 항상 뭘 주건 가공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야 안 헷갈려. 이건 x축방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마삼만큼 이동한 거고요. y축방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부호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 뭘 주건 간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실제 이동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판단해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100점이에요 그러고 나왔다가 90점 맞는 일이 안 생깁니다. 넘어가 그냥.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점 1A가 어디로 움직인대? 여기로 움직인대. 그죠? 그럼 마1에 점의 이동이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그죠? 마3만큼이니까 마1에 마3. 그럼 B가 뭐야? 마4였단 얘기고요. 그죠? A 뿔2가 마2였단 얘기겠네요. 그죠? 네, y축방으로 뿔2만큼 A 뿔2가 마이였단 얘기. 얘가 A로 옮겨졌대요. 그죠? 그죠? 아이씨, 그냥 써드려요. 다 못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고요? A는 마사, B도 마사, A도 마사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하도 멍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네, 둘 다 마사네요. A도 마사, B도 마사. 그죠? 그렇게. 네, 밑에 거 봅니다. 이 자식을 이 자식으로 옮긴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x축방으로 얼마만큼? 마삼이 2 됐으니까 뿌로만큼이고요. 그죠? y축방으로 얼마만큼? 1이 마1이 됐으니까 y축방으로 마2만큼이에요. 이 자식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죠? x축방으로 뿌로니까 그냥 4 될 거고요. 마이니까 마5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옮겨지는 점의 좌표 이거네요. 그죠? 됐습니까? 네.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래. 나중에 또 뒤통수 후려치지 말고. 자,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갑시다. 그냥 1-3 지금 풀고 갈게요. 자, 홀드해 버릴게요. 1-3만 지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거 조금 꼬여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도 같아요. 답 찾으면 다시 출발합니다. 홀드할게요.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에 오류가 생기지 않아서 바로 갑니다. 자, 볼게요. x축방은 얼마만큼? 3이요. y축방은 얼마만큼? 그냥 뿌렌이죠. 그냥. 그죠? 평행이동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된대요. 그죠? 요 세 키를 평행이동시켰더니 얘가 된대요. 그죠? 계산 한번 해봅시다.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부호 바뀌어서 도형이동이에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x 대신에 이거, y 대신에 이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도형이동이니까 부호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2 곱하기 x 마3 돼버리고 마 m에 y 마 n 돼버리고
풀 4의 마 m인데 그 자식이 뭐가 된다고요? 이 자식 된대요. 그죠? 그죠? 그러면 m 값은 얼마고요? m 값은 3이었네요. 그죠? 그죠? m 값은 3이었고요. 그럼 여기 3이 돼야 돼요. 맞네. 끝났네. 그죠? 네? 뭐라고요? 네, 도형이죠. 그러면 걔가 점이에요? 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분하는 건 점과 도형 두 가지였고요. 그죠? 점이 아닌 것들은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n값을 구하려면은 이거 전개해서 처리해야 되네요. 여기서 마용 나오고요. 그죠? 풀 3n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 4에 마 3이네요.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1이 돼야 되죠. 그럼 n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끝났죠? 네, 실질적으로 게임은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밑에 있는 형태의 문제들 딱히 건드릴 만한 것들이 없어요. 알아서 푸셔도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고요. 필수 3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 이 자식이 원 이 자식으로 움직여질 때. 자, 이거 결국에 이 평행이라서 중요한 건 뭐밖에 없어? 얼마나 움직였는지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럼 결국에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없어. 그냥 원의 중심만 알면 돼. 아니야, 이거는 알아야 되네. 네, 알아야 돼요. 이거 A 값 구하려면 결국에 알긴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좀 짜증나네요. 그래도 가봅시다. 중인좌표는 2하고 3이에요. 그죠? 그죠? 네. 중심좌표는 2하고 3. x축방으로 얼마만큼? x축방으로 마오만큼. y축방으로 얼마만큼? 뿌릴 만큼. 그죠? 근데 이거 도형 이동 아니에요? 네, 도형 이동이에요. 근데 이동은 평행 이동 요거에 의해서 얘가 도형이 움직인다는 얘기지. 문제에서 던져준 건 점의 이동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x축방으로 얼마만큼? 2cm를 2cm로 밀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중인좌표가 2, 3이었는데 마오만큼 1만큼 가면 어떻게 돼요? 마3닷 얼마로 가요? 4로 가나요? 네, 4로 가네요. 그죠? 점의 이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도형의 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하느냐를 판단하잖아. 그죠? 네. 그럼 그건 뭘로 판단해야 돼? 그냥 점의 이동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원래 이 점 중심좌표 2, 3이었는데 마3닷 마비로 가게 되는데 마비가 4란 얘기네요. 결국에. 그죠? 네. 잠깐만요. 이 자식을 x축으로만큼 y축 풀 1만큼 움직였잖아요. 그죠? 2, 3을 요거로 이동, 2, 3을 요거로 이동. 그죠? 그래서 마3닷 어디? 더하기 1에서 4가 되고요. 이게 결국에 요거 중심좌표란 얘기고요. 그죠? 그럼 b는 얼마가 되고요? b는 마사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죠? 따라왔어요? 자, 이제 A값 판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자식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반지름 4 나오게, 제곱 16 나오게 A값 세팅만 해주면 돼요. 그죠? 그거는 요 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저 앞에 원 파트의 문제가 돼버리겠죠. 동의하세요? 그래서 안 합니다. 땡까고 넘어갈 거예요. 다 파악했어요?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취급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그죠? 네, 문제에서 준 게 뭐건 간에. 문제 도형의 이동 준 게 있나? 잠깐만요. 도형의 이동 준 거 실제 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있네요. 8번 문제로 가봅시다. 8번 연습 문제 8번으로 가볼게요. 자, 연습 문제 8번 가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아까는 이렇게 점 주고 뭐가 이동해서 점 돼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고요. 지금 우리 봤던 이런 거. 점, 화살표 이동, 예. 이렇게 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지금 8번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f, x, y 이도형을 f 이도형 x 대신에 x 마일, y 대신에 y 뿔2 그죠? 그럼 실제 이동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x축방으로 얼마만큼? x축방으로 1만큼 그죠? 부호 반대로 들어간 거니까 그죠? 이건 도형의 이동이니까 f 함수 펑션 fx 할 때 그 f예요 그죠? 그래서 f가 붙어서 얘기한 거는 뭘 준 거야? 도형의 이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방으로 얼마만큼? 마이만큼 실제 이동이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네, 생각보다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실제 문제 풀 때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지하게 헷갈려요. 그럼 이게 원에 옮겨지는 요 자식이 옮겨지는 원의 중심. 그럼 결국에 중인좌표 마3에 중인좌표 마1. 근데 이게 x축방으로 뿌릴 마2, y축방으로 마이, 마3. 이게 최종 답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네. 왜 아까 다시 최초로 돌아갑시다. 왜 아까 이 얘기를 했는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죠.
왜 최초에 와 이씨 뭐 당연한데 이거 왜 부호가 그대로 여기 왜 부호가 반대로 굳이 이렇게 얘기해가면서 정리했었는지 이제는 조금 느낌이 올 겁니다. 왜 그랬었는지 그죠? 내가 이렇게 네. 자 우린 어디가 끝나버린 거예요? 평행이동이 끝나버린 거예요. 자 홀드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발합니다. 우리 가야 될 곳은 대칭이동이에요. 평행이동이 정리가 되면 대칭이동도 사실 별게 없어요. 틀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동 그대로 밀고 가요. 평행이동 접어서 겹쳐요. 대칭이동 그 두 가지의 차이만 이해하고 취급의 차이가 좀 생기긴 하거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점의 대칭이동 와 그리고 여기 또 도형의 대칭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잣됐네. 그럼 여기도 뭔가 다른가 보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눈치만 빠내가지고 그죠?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여기는 졸라 친절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취급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는 쉬워요. 평행이동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편안합니다. 자 어떻게 무슨 상황이 생기는지만 이해하면 끝나요. 자 봅시다. 어떤 점이 하나 있었는데 점의 대칭이동이잖아요. x축의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뭐의 보면 바뀌어요? Y. y의 보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x축의 대칭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더라? y의 부호가 바뀌더라. 끝이에요. 그죠? 그죠? 결론을 정리하자고. 실제 문제 풀이에 어떤 식으로 이걸 적용해야 될지 취급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되더라? y의 부호가 바뀌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그죠? 네. 자, y축 대칭 이동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x의 부호가 바뀌겠죠. 거꾸로. 그죠? y의 부호가 반대로. y 부반. 그죠? y축 대칭일 땐, x축 대칭일 땐.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요?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더라. 끝이고요. 그죠? 자, 여기 보다시피 원점 대칭 이동일 땐 어떻게 돼요? x의 부호도 반대로, y의 부호도 반대로, 그죠? 반대로라고 표현했어요. 와,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라고 표현한 게 맞죠. 요게 일로 이동해요, 반대로. x가 뿔x로 반대로,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x하고 y의 부호가 모두 반대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원점 대칭 상황일 때고요, 그죠? 자, 직선 y 콜 x에 대한 대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이해돼요, 안 돼요, 직관적으로? 내가 한 100명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새끼를 100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 보고요. 그 서너 명은 웬만하면 다 들어본 학교를 가죠. 설명해봐. 어떻게 하면, 거죠. 네? 네, 이걸 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봐. 대입. 대입 같은 소리.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박스를 세워보면 돼요. 설명하는 애를 몇 명 봤어요. 이렇게 설명해봐. 그러고 시켜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걸 설명한 새끼들이 있어. 가끔 있어. 근데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 어디서 보고 왔나? 네,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이거를 직관적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박스가 이렇게 있어. 그죠? 이걸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렸다고 생각해봐. 그죠? 이게 4.1짜리, 1.4짜리 박스. 길이 1, 길이 4짜리 박스였다 치자. 그죠? 그럼 이거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리면 y콜x의 대칭인 상황 맞고요. 그죠?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길이 4짜리니까 여기 4.1로 바뀔 거 아니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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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표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 y콜 x에 대한 대칭 이동일 때는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더라. x하고 y의 부호가 반대로가 아니라 자리가 바뀌더라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1사였는데 y콜 x 대칭 이동했더니 박스를 걷어차서 넘어뜨렸더니 4일 박스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y콜 x에 대한 대칭 이동은 x하고 y의 자리가 바뀌더라.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 당연해요. 뭐 딱히 외울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헷갈렸다 치자. 그냥 좌표 끌어 줄여놓고 찍어놓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자, 끝났어요. 왜 끝났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번에는 점의 대칭과 도형의 대칭이 완벽하게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거 잠시 확인합니다. 대칭 이동일 때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도형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 있다 칩시다. 이게 원의 일부일지 뭐 포물선의 일부일지 그건 모르겠고요. 관심도 없고요. 하여튼 이런 형태의 도형이 날아가고 있었어. 그죠? 그런데 어떻게 x축 대칭이면 당연히 요 점이 다 일로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x축 대칭 거리 똑같은 점으로 가게 돼. 그죠? 그러면 그걸 함수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뭐야? 뭐의 부호가 다 바뀌어? y의 부호가 전부 다 바뀌는 거지.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의 부호가 만약에 뿔3이었다면 마3으로 바뀔 거고 뿔2였다면 마2로 바뀌고. 그죠? 그래서 함수식에서의 취급은 어떻게 되더라? y 대신에 마 y를 때려 넣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죠? 여기도 아까 얘기했잖아. x축 대칭이면 y축 부호가 반대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x축 대칭이면은 y에 마이너스를 때려 붙이면 되더라. 일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의미에서 직관적인 의미에서 당연한 얘기가 되고요. 그죠? 맞아요?
자, y축의 대칭 이동은 당연하겠죠? 뭐 볼 것도 없어요. 뭐의 보호가 바뀌어요? x의 보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죠? x축, y축 대칭일 때는 x의 보호가 반대로. 그래서 함수식에서도 x 대신에 뭘 때려 넣더라? 마x를 때려 넣더라. 뭐의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그죠? 아유, 눈치챘어요. 이 정도면. 그죠? 원점 대칭일 땐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x, y 대신에 모두 마x, 마y.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기는 뭐겠어요? y 콜 x에 대한 대칭 이동. x하고 y 자리 바뀐다 그랬잖아, 아까. 그죠? 여기라고 뭐 달라질 게 뭐 있나? 똑같죠. 그죠? 여기 박스 세워봐요. 박스 세워봐요. 발로 걷어 찼어요. 그 나형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x, y 자리를 바꾸면 뭐가 되더라? y 콜 x의 대칭 이동된 형태의 함수식을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x하고 y 자리가 바뀌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끝났어요. 이것만 알면은 끝난 거예요. 특이사항은 1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3, 4를 대칭 이동한 점. x축이니까 뭐의 보가 바뀌어요? y의 보가 바뀌어요. 그래서 3단 마사가 되고요. y축 대칭 이동은 뭐 머릿속에 그려야 돼. 외워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좌표를 그리고요. x, y 좌표 날리고요. 판단해야 됩니다. y축 대칭이면 뭐의 보가 바뀌어요? x의 보가. 그러니까 마3-4가 되고요.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어요. 마3의 마사가 될 거고요. 직선 y 콜 x 대칭이면 자리가 바뀌어니까 4-3이 될 거고요. 됐습니까? 다 따라왔죠? 자, x축 대칭이면 뭐가 바뀐다고요? y의 보호가. 그죠? 마오가 될 거고요. 그죠? y축 대칭이면 x보호 바뀌니까 2.5가 될 거고요. 원점 대칭이면 둘 다 바뀌니까 2.마오가 될 거고요. 머릿속에 그려. 기계적으로 따라오지 말고. y 콜 x 대칭이면 x하고 y자리가 바뀌니까 5하고 마이 뒤집혀요. 이렇게 되고 끝날 거고요. 그죠? 자, 봅시다.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x축 대칭이면 뭐의 보호가? 머릿속에 그려봐. 뭐가 바뀌어야 돼? y의 보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죠? 그럼 y 대신에 마y를 낑겨 넣습니다. y 대신에 y 낑겨 넣으니까 x 플러스 4y 뿌리 이퀄 0 이렇게 되고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 y축이면 뭐가 바뀌어? x의 보호가.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마x 마이너스 4y 뿌리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원점이면은 마x 플러스 4y의 뿌리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y 콜 x 대치면 x와 y 자리가 바뀌니까 y마 4x 뿌리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여기가 좀 치명적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중심좌표가 바뀐다고 보면 돼요. 3.2 중심이었는데 x축 대칭이면 중심좌표가 어디로 바뀌어요? y. y의 보가 바뀌어야 되죠. x 대칭이면. 그럼 3.마이로 바뀌어요. 그죠?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y 뿔 2의 제곱 돼 버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 평행이동의 원칙이나 대칭이동의 원칙들은 아니 뭐가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무조건 성립해야 되잖아. 그죠? 예외 없어. 진짜 1도 예외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도 성립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죠? 그렇다면은 x축 대칭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 x축 대칭이면 뭐의 보호가 바뀌어? y의 보호.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마 3의 제곱이고 플러스 마 y의 마 2의 제곱에 이퀄 7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아요? y 대신에 마 y 들어가야 되잖아. x축 대칭이면.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 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눈에 졸라 거슬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x 마3의 제곱은 그냥 둬도 되는데 플러스 요걸 어떻게 괄호를 두 개 쳐봅시다. 마이너스 1 그리고 y 뿔 2의 제곱의 전체 y 뿔 2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마일 제곱하면 그게 뿔1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뭐라고 쓸 수 있게 돼? x 마3 제곱이고 플러스 y 뿔 2의 제곱이라고 이퀄 쓰고 7이라고 써도 되겠네. 그죠? 그죠? 우리가 아까 일일이 확인했던 거고 똑같은 결론이죠. 그죠? y 뿔 2의 제곱. 그죠? 결론은 동일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적용됐던 정리됐던 원칙들의 예외는 없어요. 그럼 그냥 여기 원해도 그냥 해도 되겠네. 그죠? 근데 헷갈리면 그냥 중심좌표로 판단하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y축의 대칭이면 어떻게 된다고? x하고 바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마 x의 마 3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 y 마 2의 제곱이고 이퀄 7 되겠지만 이제 이거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굳이 이거 찢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빼고 이 짓 하지 맙시다. 어차피 마일 밖으로 뺄 거고 x 플러스 3 될 거고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져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x 뿔 3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 마 2의 제곱이고요. 이퀄 7이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일이 안 할게요. 이거 의미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고요. 많기도 하네. 똑같죠?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x축 대칭이니까 마 y 들어가야 되고 y 대신에 y축 대칭이니까 마 x 들어가야 되고 원점이니까 마 x 마 y 들어가야 되고 y 이퀄 x 대칭이니까 x하고 y 차례가 바뀌어요. 그럼 x 이퀄 y 마 1의 제곱 마 6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이거의 답이고요. 그죠? 됐습니까? 특이사항 없어요. 자, 가볼게요. 92페이지로 갑니다. 점의 대칭 이동. 자, 이 자식을 x축 대칭 이동한 점을 p. x축 대칭하면 뭐에 뭐가 바뀌어요? Y. 네, 그래서 마2에 마3 되고요. 그죠? y축의 대칭 이동한 점을 q.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y축 대칭이니까 x의 뭐가 바뀌어야 돼요? 2-3. 그죠? pq 길이 구하래요. 선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못 구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갑니다. 가죠? 넘어갈게요. 특이사항이 1도 존재하지 않아요. 특이사항이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봅니다.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릿속에 좌표축이 한동안은 날아가야 돼. 나중에는 바로바로 나오더라도 y가 마 y. 그죠? 그래서 이거 뭐로 바뀌어요? 마 y 이퀄 2x의 뿔 k 이렇게 됩니다. 그죠? 대칭 이동한 직선이 어디?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 자식이죠. 그죠? 그게 어딜 지난다고요? 3.2. 3.2를 지난대요. k 값 구하래요. 마 2 이퀄 6뿔 k. k는 마 8 되고 끝나겠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왔어요? 네. 두 번째, 자, 이 새끼를 이거에 대해 대칭 이동한 종의 넣어주시면 이 새끼를 지난대요. 그죠? 그냥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그냥 중심좌표를 구해버립시다. 그죠? 그게 편해요. 중심좌표 2일이에요. 그죠? 근데 y x 대칭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식이 어떻게 1.2로 바뀌어요. 중심좌표가. 그죠? 그죠? 근데 중심좌표 1의 중심이 이 자식을 지난대요. 그럼 여기 1일 때 2 돼요. 이렇게 돼버리죠? 2 이퀄 마3 뿔 k. k는 5가 되고 끝나네요. 그죠? 끝이네. 그죠?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밑에 거 잠깐 볼게요. 없어요. 자, 2번 잠깐 봅시다. 2번 잠깐 확인을 할게요. 자, 이 자식을 어떻게 해달래요? 이 자식을 y축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이 녀석의 넓이를 이등분. 직선이 원의 넓이 이동하려면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결국 원의 중심 3.2를 누가 이거 대칭 이동한 게 진하게 k가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끝났죠? 네, 넘어갈게요. 네, 쌩까고 다음 주제로 갑니다. 기백을 볼 사람들은 이 문제를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뭐 봅시다. 자, 이거는 아주 드물게 절대좌표로 푸는 게 편한 문제입니다. 0.1점이랑 6.31 지점이랑 이렇게 있대요. 여기 A점 빵 1이고요. 빵 1. B점 6.3이고요. 자, 이렇게 지나가요. 두 점이.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대요? X축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뭐를 구하고 싶대요? AP하고 BP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요. 그죠? 그죠? 아주머니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대최소 문제 물어보면은 항상 나와야 되는 게 뭐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아니면 뭐 산술기하 최대최소 뭐 이런 등등 아니면 나중에 미분 배웠을 때 미분을 이용한 최대최소 이런 거 얘기하게 돼요.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만 얘기하면 게임이 끝나요. 하나만. 자, 하나만 딱 얘기해 봅시다. 이 점은 어떻게 찍은 걸까요? 이 점 하나 찍었잖아. 이 점 어떻게 찍었을까요? 자, 이거 대칭인 점을 찍은 거예요. A 플레임.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항상 같죠. 대칭으로 찍었으면. 그죠? 맞아요? 근데 A에서 X축 위에 P를 찍고 B까지 가는 거리는 이거 더하기 이건데. 그죠? 결론적으로 이거 더하기 이걸 구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그럼 최단거리는 당연히 어떤 게 최단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 요 대칭점에서 직선으로 날아간 이 거리가 최단거리겠죠. 당연해요? 네, 끝났네요. 그죠? 그죠? 네,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끝났어요. 알아서 하세요. 계산은 뭐 하면 되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어요. 그죠? 다 따라오셨나요? 자, 3번으로 가봅시다. 밑에 있는 3번 문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A 출발해서 Q를 찍고요. 다시 P를 Y축 찍고 X축 찍고 여기로 돌아가는 최단거리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초딩 저학년인데 음악학원 보낼까요? 미술학원 보낼까요? 물어보면 나는 항상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미술학원 보내야 된다고 대답을 해요. 자, 왜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면 도형 문제들은 생각보다 아름답게 끝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자, 봅시다. A에서 Q를 찍고 P를 찍고 Y축 찍고 X축 찍고 돌아가는 최단거리. 그죠? 자, 어떻게 그리면 게임이 끝나겠어요? 자, 어떻게 찍었다고요? Y축 대칭점. 그죠?
y축 대칭점. 자, 어떻게 찍었다고요? x축 대칭점. 그죠? 자, 날려볼까요? 예쁘게 한번 날려볼까요? 자, 이렇게 대칭점 날아가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죠? 자, 이렇게 대칭점 날아가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요 길이 똑같으니까 A 플레임을 거쳐서 A 플레임에서 출발해서 X축을 찍고 Y축을 찍고 X축을 찍고 여기로 가는 거리하고 똑같아요. B 플레임까지 가는 거리하고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 얘기를 하겠네. 어떻게 하면 최단 거리겠어요? 당연히 직선거리 라고 게임을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되죠. 끝났죠? 끝났죠? 넘어갑니다.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마지막 챕터로 갑니다. 이해하면 별게 없어요. 쭉쭉 가봅시다. 시간이 없는데. 아니요, 충분합니다. 이 시간이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어요. 자, 구조를 봅니다. 자, 그냥 바로 가자. 홀드할 것도 없이. 네, 바로 갑니다. 자, 이번에도 두 가지를 볼 거야. 여기 대칭 이동의 확장판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나 볼 거고요. 점에 대한 대칭,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그래서 어떤 점이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그 다음엔 또 뭐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자, 그 직선이 하나 있는데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직선 y 콜 ax 뿔b에 대한 대칭 이동. 그죠? 그럼 이렇게 떼떼떼떼 날아가서 여기 대칭점일 거 아니야. 이게 a점, a 플레임점. 90도 날아가요. 대칭점 y 콜 ax 뿔b 직선에 대해서 접어서 겹치는 점. 그죠? 그럼 이거네 끝이네. 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건 점 대칭 상황이고요. 그죠? 이게 직선에 대한 대칭 상황이고요. 그죠? 물리적인 상황을 뭘 요구하는 건지 대충 알겠죠? 그런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점대칭이에요. 점대칭. 물리적인 의미는 이해가 끝났다 치고 점대칭. 점대칭 당연히 말 그대로 어떻게 요 점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점 P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우리 똑같이 다 했던 거야. 결국에 P하고 P 플레임의 중점이 대칭의 기준점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죠? 그럼 중점좌표 구하는 거네. 그걸 굳이 뭐 이렇게 공식화 시켜가지고 중점임으로 뭐 되고 이렇게 공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그냥 개풀 뜯어먹는 얘기예요. 아무짝에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그냥 뭐다? 어떤 점에 대해서 어떤 점 기준으로 대칭점을 구했다면은 구한 대칭점과 원점하고 중점이 그 대칭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요건 좀 이따 얘기합시다.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아니, 안 하지는 않아요. 요걸 이해시키는 다른 방법으로 할 거야. 지금 이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접근의 경로 자체가.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점으로 얘기할 거야. 그냥 지금 얘기해버리자. 그냥 지금 얘기할게요. 자, 어떤 점 이거를 이거 점에서 이동했을 때 공식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공식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거야. 2, 3 좌표 그냥 얘기해버립시다. 2, 3 좌표를 어디에 대해서 5에 대해서 대칭 2, 3지니까 3, 3.5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립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대칭 이동시킨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2a 마 x 한대요. 2, 3은 6마 2 하면 그럼 4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2b 10마 3, 7.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점을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야. 그리고 바로 전 챕터 얘기할 때 대칭 이동은 점의 이동하고 도형의 이동이 완벽하게 똑같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그죠? 완벽하게 똑같아요. 취급이 달라지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도형이 하나 이렇게 날아가고 있었는데 여기 x 이퀄 m이라는 형태에 있어. 그죠? 그래서 요 도형 f를 요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 그죠? 그죠? 그랬을 때 좌표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요점 좌표를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찍었다 칩시다. 요쯤에 찍히겠지, 실제로. 그죠? 그죠? x 이퀄 m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똑같아야 돼. 그죠? 맞습니까? 그죠? 확실합니까?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점의 좌표가 x라고 했을 때 요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는 뭐가 될지를 결정하는 게 지금 우리의 주제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얼마예요? 요 좌표가 x면 x만큼 떨어져 있겠지. 그죠? 그죠? 그런데 여기가 x 이퀄 m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m이 될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럼 결국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얼마가 돼야 돼? n만큼 가야 되고요.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대칭의 기준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디만큼? 또 x 길이만큼 가야 돼. 그죠? 그런데 xm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죠? 그럼 여기가 거리가 x라고 표현됐다면 여기는 마x라고 표현돼야 돼요. 반대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뭘 구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어떤 도형 날아가고 있을 때 요 점을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면 그 최종점의 좌표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를 알고 싶은 거였잖아. 우리. 그죠? 그죠? 근데 좌표는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계산해? 원점 여기를 기준으로 계산해. 그죠? 그죠? 실제 점은 여기 있었는데 대칭의 기준점은 x 이퀄 m 여기서 이렇게 날아갔었는데. 그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점. 근데 기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가야 돼? m만큼 가고 m만큼 가고 max만큼 가야지 대칭점이죠. 그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최종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m의 max가 될 수밖에 없겠죠. 최초에 x를 x 이퀄 m에 대칭 이동시켰을 때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는 2mx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실제 문제의 적용도 훨씬 더 아름다워져요. 이걸 수식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 알겠습니까? 요 구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점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점이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x 이퀄 m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요거 a 대칭 점 a. 그죠? 그래서 2a 마 x 이렇게 됐잖아. 그죠? 여기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b 마 y 이렇게 됐고요. 그죠? 원래 점 좌표 기준으로. 그죠? 네. 그래서 딱 뭐만 기억하면 돼요? x가 대칭 이동됐다요. 2m 마 x 된다요. x 이퀄 m 대칭이라면. 그죠? 그럼 y면은 그냥 y만 바꿔 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좀 이 구조. 논리적으로 접근한 구조 자체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기 손으로. 이거는 쓰고 갑니다. 책에다 구석에다 포스트잇 있으면 포스트잇 정리하시고요. 이거 생각보다 써먹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순간들이 다 어떤 순간이야? 등급을 가르는 순간이야. 이거 써먹는 문제들은 다 하이하이의 문제들이에요. 정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드릴게요. 정리해. 논리적인 의미의 구조에 고리가 빠지면은 지금 다시 물으셔야 돼요. 뭐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뭔 소린지. 그래서 이 구조는 자기 걸로 거의 완벽하게 소화가 되셔야 돼요. 그럼 등급이 바뀌어요. 정리합니다. 왜 x가 x 이퀄 m의 대칭일 때 2m/x가 되는지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물리적 의미를 이용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좀 치명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박스 확대 끝났어요. 요거 하고 직선 대칭 이동하면은 이것도 게임 끝이에요. 몇 개 없어요. 할 게. 빨리 하고 가요. 그러려고 20분 내로 끝날 거예요. 자, 잠시 홀드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자, 다시 갈게요. 정리가 끝나셨으면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2번, 3번 정도는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실제 요 범위 안에서 문제풀이 단계에서도요. 자, 이번에는 뭐래요? 직선 대칭이래요. 그죠? 어떤 점 P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요거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그죠?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요거에 딱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해봐야 필요 없고요. 예, 이렇게 잘 성립 절명해 놨네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2개밖에 없어요. 얘기할 거는 요거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 이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원래 있던 점 P와 대칭점 P 플레임 그거의 중점은 요 직선 위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조건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중점 조건. 중점은 당연히 요 직선 위에. 근데 이렇게 수직으로 쓰면 뭔 개풀 뜯어먹은 소리가 돼버려요. 그냥 딱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당연히 요 두 점의 중점은 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칭점이니까 요거하고 요거 수직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원점하고 대칭점하고의 기울기가 요 대칭의 기준이 됐던 직선하고 수직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수직 조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됐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 키는 딱 2가지입니다. 중점은 직선 위를 지날 수밖에 없다. 원점과 대칭점의 기울기는 대칭의 기준이 됐던 그 직선의 기울기하고 수직일 수밖에 없다.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수직일 때? 마일이 돼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희미할 거예요.
걱정 마요.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될 겁니다. 자, 가봅시다. 자, 뭐라고요? 이 자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그죠? 우리 공식에 때려 넣어도 구할 수 있거든요. 2nx에 때려 넣어도. 그죠? 그죠? 2nx에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거에 대해서 4 마 x 7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2m 마2 마사 7마사 돼버리네요. 그죠? 그죠? 공식에 때려넣으면 이렇게 끝날 거고요. 그죠? 공식에 안 때려놨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3.2를 누구의 대칭? 2.마일의 대칭 했더니 뭐가 되더라? 요 a.b가 되더라요. 그죠? 중점 조건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두 개 중점 2분의 a마3이 2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2분의 2뿔b가 마일이 되고요. 이렇단 얘기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A는 4마, A는 마7 맞고요. 그죠? 마2에 B는 마4 맞고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중점 조건만 가지고도 굳이 뭐 2nmax를 몰라도 구할 수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따라오셨어요? 두 가지 방법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식에 때려 넣는 게 그다지 유용하지 않아요. 그건 하이하이 난이도에 써먹을 거야. 그냥 점대칭일 때는 뭐밖에 없다? 조건이 중점 조건이었다. 결론적으로. 알겠습니까? 네. 자, 이 자식에 이동한대요. 대칭 이동. 뭘 가지고 판단해요? 원에서 캐릭터라이징이 되는 포인트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의 중심. 그죠? 그리고 반지름. 근데 대칭 이동, 평행 이동 해봐야 반지름 변할 일 없으니까 중심만 결정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1.3을 어디에 대칭 이동? 2.4에 대칭 이동, A.B 이동된 포인트. 그죠? 요건 기준점. 그럼 두 개 중점이 2 나와야 되니까 여긴 얼마?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바로 풀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더해서 2 나눠서 2 나와야 되니까 4 나와야 되니까 3이네. 그죠? 그죠? B 더하기 3에서 나누면 4. 여기 5 돼야 되네요. 그죠? 끝났네요. 그죠? 이렇게 바로바로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답은 어떻게 쓸 수 있게 되겠어요? x마 3의 제곱이고 플러스 y마 5의 제곱 이퀄 4가 아니고 5네요. 네.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이게 답이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자, 물리적 의미를 이해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져요. 답으로의 접근 경로는.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끝났어요. 알아서 하세요. 점대칭 끝났고요. 직선대칭 가봅니다. 자, 물리적 의미를 파악합니다. 저기 P가 떠 있었어요. 3.4가 떠 있었는데 Y 콜 얼마? X 마5. 그죠? 아저씨 뭐예요? 요거에 대해서 요 P점을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A.B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있었죠? 첫 번째 중점 조건, 두 번째 수직 조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져요. 그럼 중점 조건에 식 하나 나오고 수직 조건에 식 하나 나올 텐데 미지수 두 개니까 게임 끝났네. 이미 끝난 게임이야. 그죠? 이미 게임은 끝났지만 확인은 하겠습니다. 정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자, 중점 조건 이거 중점 어떻게 돼요? 2분의 A뿔 3. 그죠? 2분의 B뿔 4. B뿔 4. 그죠? 근데 이 점이 누구를 지나야 돼요? 중점이 요 직선을 지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2분의 B뿔 4 이퀄 2분의 A뿔 3의 마5. 자, 식 하나 나왔네. 그죠? 1번에서 나온 식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끼 기울기 구하면 x의 변화량 a마 3, y의 변화량 b마 4. 그죠? 기울기네요. 그죠?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얼마? 마일 나와야 돼요. 그럼 이게 마일이네요. 그럼 b마 4 이퀄 마 a 뿔 3이네요. 그죠? 식 두 번째. 그죠? 자, 이거 연립하면 게임은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다 됐네. 그죠? 이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다 따라왔죠? 요즘에 안 뛰어요, 근데? 요즘에 안 뛰어요? 그럼 왜 안 보내요? 이씨. 자, 봅니다. 자, 볼게요. 누구를요? 이 자식을요? 이 자식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점 하나를 찍어요? 자, 물리적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리가 없네요. 지워야 되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그래도 일단 지웁시다. 자, 싹 지워버리고요. y 콜 2x를 y 콜 x 플러스 1에 대해서, 자, 이게 y 콜 x 뿔 1이었다 칩시다. 그죠? 자, 이게 y 콜 2x였다 칩시다. 그죠? 이 자식을 어디에 대칭? 요거에 대칭.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날아가겠네요. 그죠? 그죠?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십니다. 그죠? 뭐 구하고 싶다고요? 요 직선의 식 구하고 싶다고요. 그죠? 요 점을 x.y라고 놓읍시다. 요 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a.b라고 놓읍시다.
아유 씨.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지나간 흔적이네요. 어디서 많이 봤던 새끼네요. 이름이 뭐죠? 자취. 네, 끝났어요. 이 새끼하고 이 새끼의 중점이 여기에요. 그죠? 그죠? 끝났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2분의 x뿔 a가 얼마? 예. 여기 이 x좌표고요. 그죠? 2분의 어떻게 y뿔 b가 여기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하면 끝난다고요? 어? 저 방금 어? 뭘 구하면 끝난다고요? x, y의 관계식을 뽑으면 끝나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a, b는 누구 위의 점이고요? 요거 위의 점이고요. 그럼 b는 2a가 나오고요. 그죠? 자, 그러면 a는 얼마? 자, 봅시다. 정리가 계산 오류 부분을 찾았어요. 자, 여기 1번 케이스 무슨 짓 한 거죠, 이거? 요점하고 요점 a, b하고 x, y 중점이 요거고 요건데, 그죠? 그죠? 근데 그 중점은 당연히 요직선 위의 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점 좌표 때려 넣어가지고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거 나왔어요. 그죠? 그죠? x자리에 그냥 들어간 것 뿐이고요. y자리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x자리에 들어갔고 y자리.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했더니 뭐가 나오고요?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이런 식이 나온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요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요거 요점하고 요점하고의 기울기 요거하고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x에서 a 빼고 요점 a 빼고 y에서 b 빼가지고 x 변화량 대 y 변화량 마일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y마비는 x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공 처리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요. 이거 정리한 게 요거였고요. 요거 정리한 게 요거였고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 정리하면 x 풀 y는 a 풀 b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씨, 이거, 네.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요건 요거 정리한 거고요. 그죠? 요건 요거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 y마 x의 마투는 a마 b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b 넘겨가지고. 따라왔어요? 자, 근데 뭐 하면 끝난다 그랬죠? 자체 방정식의 최종 목적은 xy식만 남기면 돼요. 그죠? 그러면 무슨 짓 할 수 있을까요? 요 두 개식을 더해버리면 2a 나오겠죠. 그러면은 a가 xy에 대한 식으로 표현될 거고요. 그죠? 그죠? 요거 빼버리면 b가 a를 xy에 대한 식으로, 그죠? 요것도 빼버리면 b가 x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그죠? 근데 ab는 누구 위의 점이었죠? 요거 위의 점이었어요. 그죠? y 꼴 2x. 그죠? 그러면 어떻게 a 대신에 요거 때려 넣어버리고요. 여기 a 자리 b 대신에 요거 때려 넣어버리면 xy식만 남겠죠.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자체 방정식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상황도 역시나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네. 끝이에요. 끝. 다 따라오셨나요? 네. 절반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거 베끼지도 않고 재생 가능하겠어요? 바꿔야 돼요? 아니 뭐 재생시킬 자신 있으면 안 베끼셔도 돼요. 어차피 오늘 할 거예요. 예, 뭐 어찌됐건 해결하시고 안 되면 다시 봅니다. 자, 밑에 거 확인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밑에 거 건드리고 가야 될 부분 있는지 잠시 볼게요. 제가 없어라. 처음 요거 직선 대칭, 기울기 조건, 중점 조건으로 식두개. 너무 깔끔하게 끝나버려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고요? 끝났고요. 요거하고 요거 기울기 구한 게 수직인 조건 A 구하고요. 중점 구해가지고 B 구하고요.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끝나버렸고. 이 녀석은요. 이거에 대해서 원에 대해서는 그냥 뭐만 가지고 중심좌표 가지고 판단하면 편해요. 그죠? 중심좌표 요거의 대칭이동점 구하면 끝나요. 그죠? 그러면 어떤 거 가지고 해요? 요 점하고 대칭이동된 점 AB 잡고 요거의 중점이 요 위에 있어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의 기울기가 요거 1이니까 마일 돼야 돼요. 그죠? 그럼 게임은 끝나버리죠. 따라왔나요? 네. 됐습니다. 연습 문제 검토할 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안 하려고요. 질문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어떻게 됐건 우린 어디까지? 집합 전까지 끝냈네요. 집합 전까지 끝냈고 방학이 끝나기 전에
영재는 못하더라도 집합까지는 가능하면 들어갑시다.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금요일까지 숙제를 좀 해오셔야 되고요. 알겠습니까?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료 처리하겠습니다.